네, 이번 주말 날씨를 포함한 다음 주 초까지의 날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우선 맑음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기온표를 보시면은 30도, 32도까지 찍혀 있고요. 또 초반에 토요일, 일요일 보시면은 소나기 가능성까지 써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의 날씨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기압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왼쪽에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한반도랑 그리고 그 주변 기압계를 나타낸 모식도인데요. 네. 지금 보면 중국 북부 그리고 동시베리아 쪽으로는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남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아열대 기단, 즉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저위도에 북2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하이부터 우리나라 남해상을 거쳐서 일본까지 발달해 있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굉장히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의 지금 천장은 굉장히 맑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공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공사 소음이 조금 들어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위성 영상에서도 사실 잘 나타나는데 네. 지금 이제 정체전선, 어떤 분들은 장마전선이라고도 맞습니다. 말씀하는데 사실 정체전선이거든요. 장마는 어떤 사회학적인, 사회문화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정체전선인데, 정체전선은 아마 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남부지방부터 대만, 오키나와를 거쳐서 일본 열도 남쪽 태평양 해상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압계 살펴보면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주말 날씨를 진행할 때, 그리고 저희가 정례 브리핑 영상을 예보 라이브로 제공해 드릴 때를 보시면 모식도가 한 장이 아니었던 거를 맞습니다. 보실 수 있을 세 장, 겁니다. 네 장까지도 본 적이 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독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영상이 네. 전지구에 한 5km에서 6km 정도 상공을 나타낸 일기도인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데를 보시면 이제 하이라고 적혀져 있는, H라고 적혀져 있는 고기압이 계속 박혀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압이 높이 솟아있는 고기압이 이제 베링에서부터 알래스카까지 발달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중위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히 동아시아 부근의 기압계를 정체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압계가 정체하는 현상을 블로킹이라고 하는데, 이 블로킹 현상이 25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장의 모식도로 기압계를 모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기압계가 어떤 블로킹, 어떤 막힌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특별히 예상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일기도는 참으로 볼 때마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저 일기도를 한눈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좀 어려운데요. 선도 되게 많고 맞습니다. 채색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숫자도 찍혀 있고 일단 글자도 우리나라가 있어서. 어디 있는지를 좀 먼저 봐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답은 수학 공부랑 같이 그냥 많이 보고 많이 그런 게 일단 답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쭉 네. 돌려보다 보면은 어디가 움직이고 어디가 멈춰져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노력만이 살 길이다. 네, 많이 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기압계가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맑다고는 하는데 왜 비가 내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나기와 또 비와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저희가 이제 21일, 22일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수치 모델들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강수 예상도를 살펴보시면 모델들마다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모델에서는 좀 소나기를 모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일 오후 그리고 22일 오후가 되겠는데요. 이때 뭐 대기 위쪽에 상층에 찬 공기가 들어와서 불안정해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층에 찬 공기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지면이 따뜻하게 덮여지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떠오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떠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지면 기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소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면에 가열되는 정도, 그리고 소나기가 실제로 내리려면 결국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응결이 돼서 내려야 되는데, 대기 중에 수증기량 자체가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말 날씨를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도 언제 어디에 얼만큼 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생산해서 발표할 예보 통보문이라든가 그런 기상 정보들, 날씨 해설, 그리고 저희가 매일 하루 2편씩 찍어서 제공해 드리는 날씨 인터넷 기상 방송 영상 같은 부분들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확률을 좀 최대한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떻게 소나기가 내릴 것인지를 좀 살펴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류 불안정이 있어야 하므로 지표면이 가장 뜨거워질 그 타이밍, 그게 그래서 저렇게 오후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후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지금 이제 먼저 장표에서는 21일, 22일만 말씀드렸는데 그 뒤 23일, 24일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더 뒷단에 있어서 더 저희가 신뢰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나마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가 이 부분 또한 역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21일 그리고 22일 먼저 말씀드렸고요. 소나기가 나타날 지역들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시면 소나기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넓은 영역에서 소나기가 오기보다는 굉장히 정말 국지적으로 진짜 지면 가열이 굉장히 잘 되고 이제 지대가 높아서 햇빛을 잘 받는 데다가 이제 대기 상층과의 거리가 가까운 고지대를 중심으로 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신 기상 정보를 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기조는 맑음이라는 날씨가 먼저 있고 거기에 소나기가 조금씩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비랑 소나기 차이도 여쭤봐 주셨는데 좀 말씀드리면, 사실 비는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뭐 상층에서 기압골이 통과한다거나 뭐 태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전선에 의해서 온다거나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지속 시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광역적으로 내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그 어원에 대해서는 갑설과 을설이 분분하지만 일단은 뭐 제일 잘 알려진 어원 중에 하나는 소내기라고 해서 소 한 마리가 있으면 등을 기준으로 한쪽은 비가 떨어지고 한쪽은 안 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국지적으로 오고 강수 시간도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인 강수, 물론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번 상황과 같이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대류 불안정에서 오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납니다. 소나기 하면은 여간 잔망스럽지 않은. 그죠. 네. 그게 당장 생각이 나고 그리고 지금 제 마음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 기슭가에서는 지금 옆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 밖에 천둥 번개 칠 때보다 지금 더 시끄러워서. 아유, 네, 계속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30도 찍고 또 다음 주 초까지는 32도까지도 지금 예보가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장표에서 이제 주말 최고 기온이 32도 정도까지 주말 이후에 다음 주 초반에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올라가는 원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영상은 지금 이제 한반도 상공에서 구름이 얼만큼 낄지를 수치 모델에서 예상한 구름 모의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23일부터 25일까지인데요. 23일부터 이제 시간을 쭉 돌려보면 25일 전까지는 한반도 상공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하얀색 안 보여요. 네,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구름들이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수치 모델에서 예상한 결과뿐 아니라 저희 예보관 그리고 예보 분석관들이 분석한 결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하늘이 맑다는 건 결국 태양빛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면이 더 달궈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이동성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쪽에서 상대적으로 온난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또 이게 바람이 강했으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흩어지거나 주변이랑 섞이면서 좀 기온이 올라가는 게 제한이 될 텐데 아무래도 고기압권 안에 있다 보니까 대기가 안정되면서 바람도 약해서 이제 좀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만한 그런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높은 기온에 대한 이유도 한번 보셨고요. 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주말에는 반소매 옷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네. 그 주말 반소매 옷은 사실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이게 아무래도 날이 맑다 보니까 낮에는 정말 더워지지만 밤에 해가 떨어지고 나면 기온이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기온 시계열에서도 보면은 좀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요. 낮 최고 기온과 밤 야간 시간대의 기온차가 거의 10도 가까이 날 정도로 곳에 따라서는 10도 이상 나는 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낮이 더울 거니까 반소매만 입고 나가야지 하고 하시면 이제 집에 들어오실 때 조금 추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열이 굉장히 축적되기 좋은 조건인 만큼 25일까지는 열이 계속돼서 축적되면서 기온이 이렇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이후 부분에서는 다음 주 후반부가 되면 이제 서쪽에서부터 저기압이 접근해 오면서 기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정례 브리핑 영상 그리고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말 날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요즘 계속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비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소나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맑은 날씨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기온 덥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할 수 있으니까 약간 얇은 얇은 옷들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게 아니면은 좀 바람막이나 가디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매번 예보분석가님들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건가요? 저는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어디로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갈 예정입니다. 저는 좀 캠핑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맑아서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텐트를 치잖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아침에 딱 눈 뜨면은 텐트 주변이 굉장히 젖어 있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간 안개도 좀 낄 수 있고 그래서 텐트가 젖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었지만 낮 기온이 팍팍팍 올라요. 그래서 텐트는 최대한 늦게 접으시는 거. 그런 한번 추천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박 3일을 예약을 해서 낮 동안 충분히 쉬다가 바싹 말린 다음에 접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집에서 말리는 게 더 힘들어요. 곰팡이 쓸어요. 제대로 안 말리면.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옙TV 주말 날씨 5월 셋째 주 주말 날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